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했던 이경상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프로덕트 애즈 어 서비스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바로 작년에 이 프로덕트 애즈 어 서비스라는 게 새로운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동향으로 나타난 분야이고,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나 아니면 또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형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커머스의 변화, D2C 경제로의 변화뿐만 아니고 엔티트러스트,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2021년에 설문조사한 올해와 내년에 글로벌 CEO들이 비즈니스의 10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결정을 하냐라는 걸 보면 제일 많은 게 바로 성장이에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어떤 기반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팬데믹 오기 전보다 훨씬 늘어난 관심 분야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현한 워크포스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워크포스는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사가 이제 프로덕트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다시 말하면 탄소 중립 규제가 가속화되면서 ESG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ESG 디지털,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또 탄소 넷제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CEO들의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 간 또는 부문 간, 부서 간 이런 혁신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생태계 혁신의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는 이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플랫폼의 기업들, 뭐 우리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와 협업을 해서 뭔가를 기획하려고 그러면 고객은 에어비앤비가 관리하고 결국은 오퍼레이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는 성장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 깨달은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일반 기업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신제품과 시장 개발, 파트너 이런 데서 나오는 간접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성장을 구가하려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주로 거래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생각을 해왔죠. 다시 말하면 어느 고객이 우리의 아까 풀무원으로 치면 우리의 두부를 몇 월 며칠 날 샀다, 이런 정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제품이 판매되는 것만 했지, 예를 들어서 이경상이라는 고객이 온도가 얼마이고 습도가 얼마일 때 아이스 아메리카를 먹는다,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데이터 패브릭, 우리가 원사가 있고 그걸 어떻게 직조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거를 패브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해서 뭔가 고기는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면 제조업이나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프로덕트 애즈 어 서비스라는 건 가장 그러면 뽑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하나의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제품과 디지털 기술을 조합을 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면서 플랫폼 전략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프로덕트 애즈 어 서비스라는 전략은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의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고객과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제품, things가 되겠죠.
Things 안에는 이제 제품도 있고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Things와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 또는 IT 시스템들이 있죠. 그 안에 AI를 함께 합쳐가지고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가지에 대해서 프로덕트 에저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고객의 제품에 우리의 하나의 제품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대해서 고객의 접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냉장고를 실질적으로 실물로 만들어가는 구매해서 쓰는 데까지 그냥 실물이 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SNS나 유튜브나 또는 TV에서 광고를 보면 자극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또는 지인 집에 갔더니 신상인데 너 이거 어디서 샀니? 야 이거 기능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판매점에서 또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접점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접점에 일어나는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라고 그러면 마케팅 부서에서 하고 또 뭐 인터넷 사업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점포는 세일즈 파트에서 하고 운영하는 것은 AS 파트에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모여지지 않고 흩어져 있는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뭐 앞에도 모 회사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다크 데이터 형태로 있기는 있는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쓸모없는 데이터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실된 순간을 융합하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통합하고 패브릭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B2B 사례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힐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힐티라는 회사는 건설에 관련된 산업용 용구, 각종 건설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글로벌 컴퍼니죠. 여기는 자기 제품을 이런 전동기기를 판매했다. 그럼 거기서 판매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동기기 자체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QR코드 또는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트북이 앞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전화하면 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화하면 띠띠거리고 받기도 아주 어려워요. 연결하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어보죠. 모델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모델 번호는 어디 있습니까? 노트북 아래쪽에 있어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델 번호를 잘 몰라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뒷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제품이 인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품이 인터넷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고객의 대화를 통해서만 연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힐티는 여기에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바코드가 있고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What would your ideal tool crib management solution be? Having full transparency of your tool crib 24/7? Knowing if and when your tools need servicing by simply scanning them? Having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whenever you needed it? Inventory checks that take seconds, not days? Instant communication between the office and job site? Running cost reports without additional software? A solution that combines management tasks into one digital platform, such as asset and inventory management, tool maintenance management,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and job site cost management. Hilti's leading software solution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Optimized for both job site and office use. On track. Generation 3.0.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제품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고객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코드나 QR코드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어느 제품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제품인데 어느 회사에 어느 지역에 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연결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AES를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고객의 코스트 컨트롤, 그 다음에 이 기계 하나하나의 낱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나타난 이 데이터는 바로 수익화하기 가장 좋은 데이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발견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아까 앞에 보니까 이제 교보생명에서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마이데이터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그러면 연결된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과 센서가 연결돼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제품에 연결된 데이터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이 우리에게 전화하는 콜센터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콜센터에 오는 데이터들이 다 사장되죠. 왜? 거의 다 외주를 주고요. 그것이 리포트 형태로 종합돼서 보고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센터의 상담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패브릭할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또 보험회사로 치면 이제 단순한 보험 데이터가 아니고 그 사람의 건강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전에 풀무원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집단, 여기는 이제 집단이라고 하면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우리 요즘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하나의 유형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패브릭을 하게 되면 선제적 맞춤 제한은 물론이고 맞춤 돌봄, 그 다음에 개인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롭게 플랫폼 기업들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고객들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워낙 달라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수집해낼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집해내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자기 데이터를 어떻게 기꺼이 내게 할 거냐. 하나는 개인 주권, 개인의 보호를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입증돼야 되고요. 이 기업에 맡기면 이거는 정말 잘 보호되고 있어라고는 입증된 신뢰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정보를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내놨는데 프로덕트를 보면요. 여러분 골프를 치게 되면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맥주에다가 이렇게 사이다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웬디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콜라에다가 오란씨를 조금 붓고 거기다 같이 사이다를 조금 부으면 어떤 맛일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레디메이드에서 콜라 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코카콜라에서 프리스타일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요건 진짜 내가 나만의 음료야. 그래갖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마셔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음료로 하고 다음에는 요 기계 앞에 가서 딱딱 핸드폰으로 딱 내 음료 딱 꺼내가지고 딱 결제하고 누르면 그걸 조합해서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독특한 취향, 개개인의 취향을 획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벌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제품의 성공뿐만 아니고 고객이 기꺼이 자기 데이터를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데이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고객을 나누는 걸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죠. 하나는 지리적으로 나누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연령별로 나누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처별로 산업용이냐 생활용이냐 이렇게 용처별로 나누는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복합시켜서 굉장히 더 많이 세분화된 걸 우리가 관리하고 여기한 데이터를 패브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AI가 그런 걸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면서 고객을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우리가 가치 있게 분류하게 되고 거기에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면 새로운 발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입증되고 제어 가능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 아주 세분화된 고객별로 우리가 추출하고 그걸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가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